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비트코인 뉴스 팡입니다. 2019년 6월 9일 기사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달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고요. 투자에 관련된 정보들은 참고사항일 뿐이고 조언이 아니니 투자하실 때는 스스로 꼭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금일 뉴스들 먼저 간단하게 정리해 보면요. 우선은 지금 알람 마스터라는 닉네임을 쓰는 이제 그 암호화폐 분석가가 비트코인이 2020년에 82,352달러까지 갈 수 있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왜 이런 전망을 하는지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밀물이 들어올 때 모든 배를 띄운다라고 하는데요. 이제 CCN에서 지금 라이트코인과 이더리움, 리플이 미니 강세장을 촉발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이 세 코인의 그 호재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비트코인 전문가가 페이스북 글로벌 코인이 알트코인 종말을 이끌 것이다 라고 굉장히 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근거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라이트코인, 비트코인 캐시 제치고 시총 4위에 등극을 했다라는 소식입니다. 반감기 이슈에 랠리가 지속될 전망이라고 하는데 그 관련된 또 호재 뉴스들도 같이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리플과 관련된 소식도 같이 한번 추가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비트코인 분석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이 2020년도에 82,352달러까지 상승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알람 마스터라는 트레이더이자 분석가가 전망을 한 건데요. 굉장히 장기적인 독특한 관점으로 좀 기술적 분석을 하고 있어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재미로 봐주시고요. 지금 알람 마스터 같은 경우는 지금 이 먼스, 그러니까 월봉으로 지금 전체적인 차트를 보고 있습니다. 월봉으로 보면 굉장히 이제 길게 볼 수 있는데 여기서 재미난 거는 엘리어트 파동을 이용해서 지금 비트코인의 가격 전망을 한 거고 최종 목표치가 82,352달러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에요. 지금 이 근거가 지금 엘리어트 파동인데 엘리어트 파동은 실제 이제 주식에서도 이제 기술적 분석으로 좀 많이들 보시는 분석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에는 뭐 논란이 좀 있긴 한데 엘리어트 파동이 뭐 유용하다, 유용하지 않다라는 뭐 다양한 의견들이 있지만 그거는 우선 제쳐두도록 하고 이 알람 마스터가 전망을 하는 그 분석 방법에 대해서 같이 한번 이야기 나눠보려고 해요. 여러분들은 각자 생각이 있으실 테니까 그 부분들을 각자 개인적으로 판단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우선은 그 엘리트 파동은 상승 5파와 하락 3파로 나눠집니다. 그런데 이제 전체적으로 상승하는 상승파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3파로 하락하는 파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 주가에는 피보나치 수요라고 이제 같이 연관해서 상승에 대한 1파, 2파, 3파, 4파, 5파로 이렇게 나눠지는 거고요. 그리고 하락할 때는 1파, 2파, 3파 이런 식으로 이제 내려가는 형태를 보인다. 이게 전반적인 그 추세의 파동이다라고 이제 분석을 하는 겁니다. 굉장히 나온 지 오래된 분석 방법 중에 하나인데 아직까지도 많이들 기술적 분석가들이 이 분석 방법을 많이 쓰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거를 월봉으로 나눈 거고요. 월봉으로 보면 굉장히 길게 보이죠. 그래서 1파가 이미 한번 나왔었고 2012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그리고 거기에서 2파가 하락 조정파가 이제 나온 거고요. 그때가 2014년도였죠. 그리고 다시 3파 가장 길게 상승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엘리어트 파동에서는 3파가 가장 긴 파동이고요. 지금 여기에서 2파에서 3파, 이제 3파 쪽에 갔을 때 가장 길게 오랫동안 상승을 했던 형태가 나왔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3파에서 4파, 짧게 조정이 지금 나온 상태, 그리고 4파에서 이제 5파로 넘어가는 이 상태라고 지금 보고 있는 거죠. 그런데 5파는 전체적으로 이제 5파라고 지금 여기에서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5파의 파동에 이제 특징들이 있습니다. 3파동에 비해서 길이가 비교적 짧습니다. 여기 비교해봐도 이게 전체적으로 짧아 보이죠? 그리고 움직임도 덜 활발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거래량은 3파동의 거래량을 상회합니다. 그래서 이 3파동에 거래했던 거래량보다 훨씬 더 크게 나올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파동 균등의 법칙에 따라서 1번 파동과 같은 길이로 형성이 되거나 이 길이와 같은 길이로 형성이 되거나 힘이 부족하더라도 최소한 1번 파동의 61.8% 이상에서 마무리된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5파동의 길이는 1번에서 3번 파동까지의 총 길이의 61.8%만큼 형성되는 경향을 보인다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보통은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5파의 상승파를 이제 전체적으로 길이를 재본 거고요. 그래서 가격이 82,352달러를 이제 전망을 하는 겁니다. 그것도 2020년도에 굉장히 빠른 속도죠. 이렇게 상승을 한다면. 자, 그런데 전반적으로 이제 엘리어트 파동뿐만 아니라 MACD도 지금 월봉으로 봤을 때에는 지금 이제 추세가 돌림 형태로 나오고 있다는 거죠. 지금 추세가 바뀌고 있는 부분이 그래프로 확실하게 이제 보이시죠? 그래서 지금 완전한 하락을 했다가 차츰차츰 올라오는 형태, 지금 방향이 추세가 전환되는 형태로 지금 바뀌고 있고, 이게 이제 지지를 해준다는 거고, 그리고 RSI도 바닥을 이제 저점, 이 2014년에 저점이었던 이 44 정도였던 지점을 이미 한번 찍었고, 살짝 올라온 형태죠. 그래서 이제 지금 앨런 마스터 같은 경우는 이 바닥을 한번 RSI가 찍었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승에 대한 그런 그 중요한 증거다라고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기술적 분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82,352달러까지 간다면 정말 비트코인 들고 있으면 못해 기분 좋으시겠죠. 그래서 그냥 이건 이제 기술적 분석이고요. 한번 재미로 좀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엘리어트 파동이 무조건 다 맞다라고 하기도 좀 애매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렇게도 분석을 할 수 있구나 라는 거 정도로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재미난 분석이 있는데요. 비트코인이 연 와중에 월별로 어떤 흐름을 보여주는지 이렇게 표를 이용해서 전반적으로 이제 상승과 하락을 분석을 한 겁니다. 케인 아일랜드 크립토라는 닉네임을 쓰는 분이 올린 건데요. 1년을 이제 다 그 퍼센티지를 다 나눈 거예요. 월별로 상승률과 하락률을 다 그 도표화 시킨 거고, 이 도표에 이제 토탈까지도 합계를 내본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이제 우리가 지금 속해 있는 그 6월과 7월이 이제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6월과 7월의 흐름이 어땠냐. 전체적으로는 조금 좋지 않았다. 시장 자체가 이제 크게 좋지는 않았던 때고, 6월에는 그나마 조금 이제 그 상승폭이 있었죠. 평균적으로 보자면. 근데 이제 하락폭도 만만치 않았던 그런 때입니다. 근데 이제 두 번째 특징은 6월의 흐름이 이제 7월로 옮겨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승할 때에는 추가 상승하고 하락할 때에는 똑같이 하락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옮겨갔던 적이 몇 번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6월이 7월과 연관성이 생기는 달이다라고 이제 분석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이제 통계적으로 그냥 그 월별로 나눠서 이제 수익률을 구분해 본 거고요. 꼭 이대로 흘러가진 않죠. 여러분들이 이제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무조건 뭐 마이너스였던 달도 아니고 상승폭이 있었던 달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전반적으로는 뭐 이런 식으로 흘러왔다라고 이제 분석을 하는 거니까 이것도 그냥 참고 정도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밀물이 모든 배를 띄운다 라고 해서 CCN에서 세 가지의 암호화폐를 주요적으로 봐야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세 가지의 암호화폐는 보시다시피 라이트코인, 이더리움, 리플이 선정이 되어 있는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한번 살펴볼 거고요.
지금 다른 알트코인들, 실제 암호화폐 시장에서 이제 한 토큰이 강세가 되면 다른 알트코인들도 강세로 변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특히 투자자 사이에서 주변의 의견이나 흐름을 쫓아서 밴드웨건 효과라고 하죠. 이 편승 효과라고 하는데, 이런 형상이 이제 다른 강세장으로 전환되는 형태로 넘어가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제 우선 라이트코인부터 먼저 볼 건데요. 라이트코인을 봐야 되는 이유, CCN에서 이렇게 추천하는 이유가 뭘까? 라이트코인은 역시 항상 말씀드렸지만 8월 6일에 예정되어 있는 반감기입니다. 시장에서 가장 주목을 받고 있고, 라이트코인의 반감기의 블록 보상이 25개에서 12.5개로 줄어서 그 수요 공급의 원리에 따라서 이제 가치가 상승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라이트코인은 기대감 때문에 올 초부터 현재까지 283% 이상의 상승을 한 현황입니다. 그래서 라이트코인의 가치가 이제 3배 이상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이제 시장이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이제 포머를 하는 심리적인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반감기 이전에 220달러까지 치솟을 것으로도 전망을 하고 있는 이런 분석을 또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제 영리한 투자자들은 그 전에 이제 실익을 하고 그 투자를 회수하는 전략을 쓸 것이다 라고도 전망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이더리움인데요. 이더리움은 뭐냐면 이더리움은 이제 지금 추진되고 있는 이더리움 2.0 버전 업그레이드 과정입니다. 이더리움 블록체인을 이제 작업 증명, 포우 방식에서 이제 지분 증명 방식으로 전환을 하게 돼요. 자, 그러면 지분 증명 방식으로 전환을 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발생할까? 지금 채굴업자들이 이더리움의 블록체인의 포스 시행 전에 이제 새로운 탈중앙화 시스템에서 대량의 이더리움을 확보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블록체인의 검증자 위치를 지켜야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최소한 검증자 위치를 지키기 위해서는 1,500개 1,500 이더리움이 필요하고, 이 이상을 보유해야 된다는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를 통해서 시장에서 가격을 포머 수준으로 이제 끌어올리는 경쟁이 시작될 수도 있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더리움에 대한 그런 매수세가 있을 것으로 또 전망을 하는 투자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리플인데요. 리플은 뭘 보냐? 리플은 이제 2020년도에 가동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 인터레저 프로토콜입니다. 인터레저 프로토콜이 무엇이냐? 이게 이제 뭐냐면 일반 통화나 암호화폐 같은 것들이 여러 통화들이 있는데요. 이런 통화들을 상호 이제 그 결제할 수 있게, 그러니까 간편하게 이 통화를 넘나들 수 있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호 통화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게 해버리는 거고, 결제할 때마다 내가 결제하고 싶은 통화를 통해서 그냥 단순하게 그 통화가 이제 자동으로 그 변환되는 거죠. 그래서 그 변환이 돼서 바로 결제가 일어나거나 이렇게 아주 손쉽게 일어날 수 있게 하는 걸 이제 인터레저 프로토콜이라고 하고, 우리 지금 기존의 화폐와 암호화폐를 연결시키는 부분이 될 가능성, 그러니까 일반 자산들과 또 연결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암호화폐 활용률을 높일 수 있는 중요한 또 기술이라고도 읽혀지고 있습니다. 2020년도에 가동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아예 그 암호화폐 구입과 이제 전송의 난이도를 현저하게 감소시키고 암호화폐의 이제 광범위한 채택을 확산시킬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리플도 그런 면에서 앞으로 그 주목을 받을 것이다라고 또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거 관련해서 제가 조금 더 알아봤는데요. 이제 토마스라는 리플의 CEO, CTO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과 같은 분산 원장뿐만 아니라 페이팔처럼 중앙화된 원장까지 다 묶을 수 있는 인터레저 프로토콜이 금융의 미래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모든 이제 암호화폐들이 이제 다 묶이는 거고요. 중앙화된 것 플러스 탈중앙화된 것들까지도 플러스가 되는, 이 모두가 연결되는
그런 거래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금융의 미래라고 지금 보고 있고요. 스테판 토마스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10년 후 현재를 돌아보면 지금의 블록체인 기술은 단지 촉매제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인터레저를 왜 그러면 이렇게 활성화하려고 하느냐, 그 리플의 전략은 무엇이냐 하는 건데요. 리플은 결국에는 인터레저를 통해서 여기에 이제 자산의 이동의 공통 분모를 보고 표준화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XRP가 연결 통화로서 사용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리플이 지금 노리는 거는 연결 통화예요. 이 연결 통화. 그래서 인터레저에서 연결 통화로서의 역할을 하게 만들기 위해서 지금 활발하게 그걸 개발하고 있는 과정에 있는 거죠. 만약 이거의 연결 통화로서 활용을 리플의 XRP가 사용된다면 굉장히 큰 효과가 있겠죠. 그거는 근데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라이트코인도 좋은 뉴스들이 있는데요. 비트코인을 제치고 시총 4위에 등극했다 라고 합니다. 라이트코인 잘 가고 있죠. 반감기 이슈 때문에 랠리가 지속된다 라고 하고 있고, 현재 라이트코인은 12.61%가 상승해서 115.85달러에 거래되고 있다라고 하고 있고, 시총은 72억 달러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캐시를 제치고 이제 라이트코인이 쭉쭉 치고 올라오는 모습들이고요. 그리고 재미난 게 미국의 이제 대선 주자라고 알려진 비트코인을 엄청 찬양하시는 이 앤드류 양이라는 이분과 찰리 리, 라이트코인의 창시자죠. 창업자인 찰리 리가 같이 함께를 찍은 사진을 올렸어요. 굉장히 이거 재미있죠? 지금 미국의 대선 민주당 측 후보 중에 한 명입니다. 근데 이분 참 독특해요. 비트코인을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고, 이 암호화폐를 굉장히 좋아하는 분입니다. 자기 트위터에도 어렴풋이 그런 것들을 좀 이야기를 하고 있고, 실제 이렇게 암호화폐를 만든, 라이트코인을 직접 만든 라이트코인의 창업자와 같이 사진도 찍고 이렇게 올린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파격적입니다. 그래서 정치인으로서 이렇게 참 한다는 게 참 신기해요. 아무튼 그리고 라이트코인한테는 호재겠죠.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이제 정치적으로 엮이면 좀 골치 아플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이런 부분들 어떻게 이 앤드류 양하고 연결이 되는지, 앤드류 양이 이제 대선 주자로서 정말 이제 후보로 올라가서 대통령까지 될지는 좀 의문이에요. 그 정도까지 갈 수 있을까는 좀 의문이긴 하지만, 그래도 라이트코인에는 지금 현재로서는 호재가 될 수도 있는 뉴스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비트코인 전문가 페이스북 글로벌 코인이 알트코인 종말을 이끌 것이다 라고 굉장히 급진적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비트코인 말고 이제 우리 페이스북에 암호화폐 글로벌 코인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 코인이 나오게 되면 리플이나 지금 알트코인, 다른 코인들이 이제 종말을 이끌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종말을 이끄는 게 왜 그러냐면 스테이블 코인이잖아요. 그러니까 글로벌 코인이 스테이블 코인이니까 앞으로 이제 P2P, 개인 간 지불 및 소액 결제에 쓰이는 글로벌 코인이 암호화폐 결제 업체와 송금업체의 역할을 대신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리플이나 라이트코인이 타격을 입게 될 것이고, 하지만 법정 통화가 아닌 금과 경쟁하는 비트코인은 글로벌 코인 출시로 인한 타격을 전혀 입지 않을 것이며 오히려 호재로 작용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좀 너무 극단적으로 가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좀 들어요. 글로벌 코인, 아무리 페이스북의 코인이라고 해도 이 스테이블 코인의 역할이 이제 한계가 있을 것으로 좀 보여지고, 모든 알트코인들을 다 대체한다? 요거는 조금 너무 간 거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페이스북 코인은 굉장히 홍보해주는 홍보 대사의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페이스북과 뭔가 연결성이 있나 좀 의심스럽기도 할 정도로 굉장히 너무 극단적으로 옹호를 하는 느낌이라 조금 거부감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개인적인 생각도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투자하시는데도 이런 부분들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정리를 해봤고요. 투자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투자 관련된 정보들은 여러분들 참고사항일 뿐이니까 참고만 하시고 투자하실 때에는 꼭 스스로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달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고요. 다음에 더 유용한 내용들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